안녕하세요. 하이터치 직업군을 위한 감정 코치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감정 코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정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감정을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맑고 선선하고 기분 좋은 가을 날이면 나의 감정도 덩달아서 더 업되고 더 상쾌하고 기분 좋은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단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너무 상쾌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서 아침도 여유롭게 먹고 좋은 음악도 듣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운 좋게도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내 옆에는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마치 나를 따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버스를 내릴 때쯤 제 옆에 있던 분이 구두굽으로 제 발을 밟아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서 누군가가 미는 바람에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지? 액정이 깨졌을까? 온갖 걱정이 한순간에 오고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액정은 깨지지 않고 핸드폰은 무사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들을 원하지 않은 상황들과 함께 만나면서 새로운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과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 편안한 상태라면 이런 감정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즐겁고 기분 좋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짜증이 나고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과 삶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느끼는 공부에 대한 감정, 연애를 할 때는 연애의 감정,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감정을 느끼면서 삶은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맞나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포유동물들도 감정을 다 느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포유동물도 감정을 느끼고 다른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섬세하고 미묘하고 복잡한 이 감정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감정, 고유한 감정 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유한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감정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들은 일과 주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그걸 많이 경험하셨는데요.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따뜻할 수도 있고 또 싸하게 냉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반찬을 어떻게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반찬 가짓수도 다를 수도 있고 반찬 맛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감정이 엄마의 행동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인간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한 이 감정은 굉장히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또한 타인에게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와 제임스 파울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은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최고 상태인 행복의 확산 실험을 해봤는데 만 206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단계에서 친구의 감정에 따라서 15%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친구의 충동이 2단계 정도일 때는 10%, 친구의 친구인 3단계 정도의 관계가 있을 때는 6%의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행복 확산 실험이라고 해서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 모두가 서로 감정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감정 강의를 하면서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성공도 했으면 좋겠고, 예쁜 사랑도 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 건강이라든지 성장, 사랑, 공헌, 돈, 성공, 자유, 이러한 감정들은 굉장히 행복의 조건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삶 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의 감정에 따라서 행복한 삶도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냐 루보르스키라는 심리학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데 행복과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무려 2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255편의 논문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아주 잘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연구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심리학과에서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성취, 명예, 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단지 15%만이 이러한 지식이나 실력이고, 대부분이 감정, 80%가 감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명예, 부를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감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감정의 주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정의 주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시 어린이실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가 혼내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곳에서 전화가 왔을 때 어머니께서 너무나 태연하게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여보세요? 라고 감정관리를 참 잘하시면서 전화를 받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지금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감정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은 감정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출근길 이벤트 사건에서 벌어진 발이 밟히고
전화기가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아우 너무 짜증나.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이게 뭐야? 너무 짜증난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라는 사람은 오늘 발이 밟혔는데 다치지 않았어. 전화기가 떨어졌는데 문제가 없잖아. 액정도 깨지지 않았잖아. 아무 이상이 없어. 똑같은 외부 상황에서 사건이나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 방법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잘 관리할 수가 있고 감정을 바꿀 수가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반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의 주체자고 여러분들은 자신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랜드 캐년에서 독수리가 되어서 한번 그랜드 캐년 이 광활한 그 협곡을 날아다니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수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랜드 캐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아니라 그 그랜드 캐년 벽을 기어다니고 있는 쥐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쥐가 되었을 때와 독수리가 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감정이 다를 것입니다. 예, 쥐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가도 끝이 없고 이 길이 언제 끝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 있겠지만 독수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감정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이 이렇게 인지하는 방식도 쥐가 되느냐 독수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자유롭게 느끼느냐 이렇게 인지하는 방법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출근길 사건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사건이 펼쳐지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른 감정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점에 따라서 감정에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알버트 앨리스라는 합리적 정서치료의 창시자인 이것을 비합리적 신념체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상당히 멀어지고 특별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휘말린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관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이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앨리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과 학생이라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합리적 정서치료 REBT라는 합리적 정서치료 기법을 사용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왜곡된 신념이나 생각 관점들을 바꿔주고 여기에 따른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행동 또한 이 감정과 관념 또는 관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코칭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 엮여져 있는 많은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정 코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감정의 문제이고 나는 감정 주체자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 신념, 관점의 변화로 감정 프레임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감정 코칭의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아주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코칭한다는 것은 내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답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코칭한다는 것은 내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코칭한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감정을 조절할 능력을 우리가 키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순간순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받는 영향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때로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은 받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감정을 아예 느끼지 말아야지. 그렇게 감정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 감정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쌓여서 눌려졌던 감정들은 언젠가는 굉장히 더 부정적인 방법으로 더 좋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은 우리가 타고 나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유전자 이런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정 코칭 대화 모델로 감정 조절의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면 단순하게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걸 넘어서서 감정이 잘 조절하게 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굉장히 편안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사업이나 하는 일이 굉장히 성공적이 되겠죠. 여러 방면에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감정 조절 능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내 마음에 내비게이션을 달아서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원하는 방향에 아주 잘 찾아가는 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듯이 내 마음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달고 있다면 스스로 내 감정을 잘 인지하고 잘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갈지 방향성을 스스로 찾게 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감정 조절 능력이 이러한 감정의 내비게이션을 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감정 코칭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배워보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퀴즈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 코칭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감정의 주체자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네, 맞는 이야기죠. 내가 충분히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삶은 감정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 네, 옳은 것에 해당됩니다. 인간의 삶은 상황이나 사건보다는 감정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감정은 후천적 노력으로 조절할 수 없다. 아니죠. 감정은 얼마든지 후천적 노력, 예를 들어서 왜곡된 인지를 고친다든지 이러한 노력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 신념 등의 변화로 감정의 프레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이겁니다. 나는 감정의 주체자로서 감정을 코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스스로 감정 코칭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감정을 코칭할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한 내 삶의
어떤 주체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정 코칭을 통해서 충분히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감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정으로서의 감정, 삶과 연결된 감정, 감정의 기능, 그리고 감정의 필요성, 감정의 요소, 감정의 주체자, 정서, 지능으로서 관계되는 이러한 감정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만의 감정 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하나 크게 그려 보시고 이 동그라미 안에 지금 떠오르는 감정을 컬러로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정 일기를 쓸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서,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서 나의 감정 상태를 한번 들여다 한번 봅시다. 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리고 동그라미를 크게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그 감정을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좋아하는 색깔로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을 색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컬러 안에 여러분들이 나만의 감정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단어 목록이 코칭 대화 모델 7단계 시연 활동지에 있습니다. 이 시연 활동지는 지금 강의에서 진행되는 실습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활동지인데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을 할 때 이러한 감정 단어, 다양한 감정 단어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이 지금 떠오르는 감정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불편한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를 큰 동그라미 안에 써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감정 단어 목록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큰 동그라미 안에 불편했을 때 감정과 또는 아까 처음 이야기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앞에서 떠올렸을 때 또한 이 감정 상태를 동그라미 안에 키워드를 적어 넣으시고 거기에 대한 감정 코치를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면서 떠오르는 감정을 한번 큰 동그라미 속에 그려놓고 색깔을 칠해놓고 여기에 감정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평화롭다든지 행복하다든지 그 다음에 쓸쓸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고 스스로에게 감정 코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지금은 불편한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를 큰 동그라미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 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개를 한번 쳐놓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불편한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를 큰 동그라미 안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단어 목록에서 불편한 단어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고 3가지 종류를 한번 써보시고 여기에 그 감정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안하고 행복했던 감정을 컬러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3개에 다 색깔을 칠하시고 또 감정과 상황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주요한 감정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 세 가지 감정, 내가 불편한 상황, 편안하고 행복했던 상황들에 각각에 해당되는 세 가지 상황이나 감정을 적어 보시고 가장 주요한 감정을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감정을 일으킨 욕구, 욕구를 아까 앞에서 제시한 단어 목록, 감정 단어 목록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일으킨 욕구를 단어 목록에서 3개를 찾으시고 이 중에서 가장 원하는 감정, 즉 욕구를 하나 고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 감정을 느꼈다면 이 사랑을 하고 싶은 감정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시고 여기에 대한 욕구를 한 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욕구 단어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욕구 단어 목록에는 아까 감정과 좀 다르겠죠. 건강, 도움, 지지, 배려, 성적인 표현, 아름다움, 이해, 공감, 연민, 도전, 배움, 성장, 성취, 안정, 일치, 일관성, 존재감, 현존하는 감정, 그 다음에 1차적인 공기, 물, 음식, 주거, 독립, 자립, 주관을 가지는 거, 사랑, 관심, 우정, 소통, 애도, 그 다음에 자각하는 거, 깨달음, 존중, 기여, 나눔, 돌봄, 보호, 삶의 의미, 보람, 목표, 수용, 여유, 편안함, 홀가분함, 자기를 돌봄, 진정성, 꿈, 희망, 비전, 따뜻함, 부드러움, 상호 의존성, 상호성, 숙달, 전문성, 연결, 유대, 자기 표현, 개성, 질서, 조화, 놀이, 재미, 명료함, 선택, 스킨십, 영성, 자유로운 움직임, 창조성이라는 욕구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하한다든지 인생 예찬, 치유, 회복, 친밀함, 평등, 평화, 혼자만의 시간, 효율성, 휴식, 잠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은 욕구는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표현, 아름다움,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따뜻함, 부드러움, 그 다음에 또 스킨십, 신체적 접촉, 이런 것들이 사랑의 감정에 해당되는 욕구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면 내가 원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보면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원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름다운 보석을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감정이 뭘까요? 구매, 이런 거죠. 구매. 그 다음에 원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나는 상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원하는 감정을 느끼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어떤 사람은 나를
굉장히 멋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너무 사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에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나는 보석을 좋아하는, 굉장히 멋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또 이쪽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사치스러운 사람이다, 충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외부의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한 한번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차단하고 싶은 에너지가 있고 얻고 싶은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 차단하고 싶은 에너지를 가진 부정적인 인물을 한번 떠올려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을 만났던 장소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장소에 가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목록으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얻고 싶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닮고자 하는 모델들을 쓸 수도 있고,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또 부러워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에너지를 얻고 싶은 사람,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존경하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또한 주위에 옆에서 보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이름을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함께 한번 기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추억에 대해서 살펴보면, 내가 안 좋았던 추억을 차단하고 싶은 에너지 속에 여러분들이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우리 강의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발을 자꾸 밟혔다든지, 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데 많은 돈이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과 어떠한 취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자, 오른쪽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추억. 첫사랑의 연인과 어떤 장소를 간 곳을 쓸 수도 있고, 또한 굉장히 어떠한 사람과 뭔가 우정을 쌓고 싶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장소를 또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과,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취미로 하고 있는 일, 좋아하고 있는 일들의 목록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써보시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부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왼쪽에 차단하고 싶은 에너지 속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화나 짜증이나 무시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로 오른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즐거운 일, 즐거웠던 기억들을 이 오른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각자 기입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 신념들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맨날 힘든 일만 하지? 왜 내 주위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기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힘들고 짜증이 났다든지, 슬펐다든지, 울고 싶다든지, 회피하고 싶었다든지, 이러한 감정들을 쓰시고,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사람에게 뭐 인사를 했을 수도 있고, 인사를 거꾸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불친절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었을 경우에 했던 것들. 뭐 인사를 안 받아줘서 상당히 그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고 기분이 안 좋았다든지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자, 지각하고 준비물을 놓쳐서 정신이 없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인사 느릿느릿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을 때 친절한 기운, 우호적인 기운을 느꼈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준비물을 정신없이 챙기기지만 굉장히 이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는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든지. 자,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 상황들이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데 오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감정과 행동이고, 왼쪽 상황에서는 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감정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른쪽에서는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 부산스럽고 준비물 챙기느라 정신이 없지만 웃고 즐겁고 적극적인 이런 상황과 감정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같은 상황이지만 정신이 없고 아이들이 느릿느릿하고 힘들게 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고 짜증났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감정과 생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게 이러한 삶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는데,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1교시와 2교시에 걸쳐서 이러한 감정의 요소, 또 감정과 비슷한 단어들, 그 다음에 감정의 분류, 그 다음에 감정의 기능, 그 감정의 기능 중에서도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감정, 그리고 나의 감정을 신뢰하는 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정서지능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서지능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면서 자신의 감정 역시 얼마든지 조절하고 왜곡된 신념이나 관점을 다시 되돌리는 능력이 정서지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서지능을 잘 구사해야만이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삶과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매 순간의 삶은 여러분들이 매 순간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들의 연결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들에게 없는 감정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을 배웠고, 이러한 감정은 행동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에 미치는 그 반경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 같은 것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도 공부해 보았고, 이러한 감정의 전염은 행복이 확산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든지 사랑이 넘친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자유가 있다든지 이러한 행복한 삶의 조건에는 무엇보다도 지식이나 실력보다는 80%가 감정에 의해서 이러한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주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의 관리가 가능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정하고 이 생각에 따라서 또한 감정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 사건이나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 방법을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